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2월 12일 천안 캠퍼스에서 업계 최초로 HBM4를 출하를 했습니다. 고객사는 밝히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를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 셋째 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죠, 그때쯤 출하될 것이라고 여러 신문이 보도를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기습적으로 설 연휴 전에 출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19년에 HBM 연구팀을 해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기남 부회장, 정현호 사업지원 TF 부회장 이런 사람들 재무통이 삼성전자의 기술을 망쳐버렸습니다. 그것도 5년 이상. 근데 삼성전자가 HBM4를 이제 업계 최초로 출하를 하면서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수율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삼성을 까냐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이제 HBM4를 출하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신기록 타이틀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다. 출하 자체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수율이라든가 원가, 대량 램프업 속도, 고객사, 특히 엔비디아, 그 외 다른 고객사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에서 밝힌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잘 보면 여기는 이게 지금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해놨지만 이 공장 외벽을 보면 어딘가 조금 오래된 공장이에요. 우리 평택 캠퍼스는 아주 깔끔한 공장입니다. 새 공장이니까. 근데 이게 허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안 캠퍼스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공장이 이렇게 서 있던 것을 2년 전인가 그때부터 안에를 패키징 공장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외벽은 허름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외벽을 페인트를 칠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내부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를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출하하고 역전은 다릅니다. 자, 출하는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SK를 앞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HBM4에서 SK를 역전을 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 싸움은 수율 싸움입니다. 수율 게임입니다. HBM은 칩 한 장, 코어다이, 디램 하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HBM4는 12단,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16단이 나올 건데 이것을 쌓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곱셈입니다. 곱셈. 그래서 램프업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디램 다이, 원시 디램 이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지금 한 70%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끌어올려야죠. 그 다음에 TSV, 적정 스텝 수율도 올렸죠. 한 장이라도 불량이면 그거는 다 버리는 겁니다. 패키지 또 천안에서 후공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워피지, 휨이죠. 휨.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접합 불량이라든가 언더필 몰딩 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테스트 번이라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걸쳐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율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첫 출에는 양산 제품 주문이 시작되는 선으로 보이지만 엔비디아가 원하는 물량 일정을 계속 깔아주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 HBM4의 강점은 있습니다. IDM 종합 반도체 회사죠. 턴키 수직 계열화가 돼서 삼성전자는 로직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파운드리 패키징 다 할 수 있는 회사죠. 이게 굉장한 강점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삼성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베이스 다이를 자체 삼성 파운드리 4나노를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최적화가 된 거 원팀 원킬이 아니라 원팀 턴키 논리입니다. 이 방향성은 업계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모든 빅테크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HBM4 성능을 11.7GBps로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안정적인 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13GBps, 아마 그것은 최대 성능이 될 것 같고 대역폭은 3.3TB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여러 신문들에서 13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HBM4를 개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나노 베이스 다이 자체 수율 원가가 받쳐줘야지 턴키 프리미엄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능, 핀 속도보다 더 무서운 거는 발열, 전력, 장시간 신뢰성, 뭐 리텐션, TSV, 스트레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PDN 최적화 등으로 효율 개선을 언급하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대량 물량을 동일하게 쫙 품질이 균일하게 이렇게 재현되는 거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PDN이라는 거는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전력 공급망, 전력 분배 네트워크 이렇게 다시 말해서 칩 안에서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분배가 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제품은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수율을 어떻게 뚫느냐. 수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율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수율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삼성이도 마찬가지고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안에 뭐 협력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세 가지 A, B, C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 삼성의 수율이 몇 %다 이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입을 다물 수는 없죠. 그래서 현실적인 전개는 보통 한 세 가지로 합니다. 베스트 시나리오 A죠. 출하가 이제 되면서 빠르게 램프업이 되는 경우가 있죠. 초기 물량은 제한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분기 단위로 물량이 더 빨리 늘어나고 엔비디아 라인업에서 듀얼 밴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듀얼 밴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도 지금 뭐 HBM4도 정상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밴드가 3개나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렇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의 밴드에서 안정적으로 간다 그런다면 이 역전서사가 굳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라든가 밸류업이 이렇게 재평가가 될 수도 있죠. 시나리오 B는 이제 중간이죠. 출하는 됐지만 물량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인증 통과 제품은 존재하지만 원가라든가 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때문에 대량 투입은 늦어지고 특정 SKU는 여기 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삼성이 가져가겠지만 HBM4의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이런 구도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KU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토어 키핑 유니트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 재고 관리 단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HBM4라 할 때도 똑같은 제품이 아니에요. 24기가도 있고 36기가도 있고 속도도 11.7기가 bps도 있고 13기가 bps도 있고 11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전력이 최적화된 버전도 있고 특정 고객 전용 버전 그러니까 HBM4를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다양한 HBM4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나리오 C를 볼까요? 리스크예요. 수율이 병목이 생기면 후공정 패키징에서 재발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D램 다이보다 적층이라든가 본딩이라든가 워피지 휘어지는 거죠. 열에서 병목이 생기면 출하 유수는 지금 떠들썩하게 컸지만 분기 실적에 HBM 믹스가 안 묻어나는 이렇게 발표가 안 되면 이런 것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말하는 건 이 삼성전자의 수율이라는 건 아직까지 HBM3E에서도 이렇게 공개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서 수율을 말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한미반도체 T15온도가 삼성 라인에 투입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코엑스에서 반도체 대전에서 한미반도체 임원분을 만났어요. 삼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삼성의 한미반도체의 T15온도가 투입이 된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확정은 아직 공개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T15온도가 삼성에 들어간 날을 지금 공개 자료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인별 이제 장비 밴드는 보통 공식적으로 잘 공개되지 않고 한미반도체가 얼마 전에 이 T15온도
이 자료를 공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마이크론도 작년에 한미 반도체를 그 DC 본도를 받아가면서 이 마이크론에 예를 들어서 1,000억, 2,000억 이래 들어간 것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해외 매출이 90%가 됐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보도 이제 보도나 자료를 보면 한미 반도체 고객사에 삼성전자를 거론을 합니다. 그러나 HBM4 천안 패키징 메인 라인의 투입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청주에 SK 하이닉스 근처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러나 천안에 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아웃사이드 자료를 통해서 삼성의 한미 반도체 TC 본도가 들어갔는가라고 이렇게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삼성은 기존 장비 싱카와라든가 세메스 장비를 다수 운영 중이죠. 수백 대인 걸로 알려 있지만 그것을 폐기 교체하고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업계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기존에 쓰던 장비가 상당하고 한미 반도체 장비 도입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나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삼성을 신규 고객사로 뚫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지금 메인에 확 깔렸다. 그래서 HBM4를 지금 한미 반도체 DC 본도로 생산을 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한 2, 3일 전에 HBM5, HBM6를 생산을 준비를 하고 와이드 DC 본도를 지금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와이드 TC 본도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HBM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게 코어 다이 그러니까 D램이죠. 다이 사이즈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와이드 TC 본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세미콘 코리아에서 나온 건데 작년에 제가 코엑스에서 봤던 거하고 부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작년에 요 자리에서 여기 이사님하고 제가 한번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러면 베일은 어떻게 밝혀지냐? 삼성 라인에 한미 반도체 DC 본도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확인 가능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삼성 HBM4 램프업과 한미 TC 본도 투입 여부는 아래 시그널에서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결과 지표가 있겠죠. HBM 매출 비중 가이던스가 분기마다 얼마나 상향되는지 컨콜을 봐야죠. HBM4 공급이 샘플 초도에서 양산 램프로 표현이 바뀌는지 고객이 다변화 그러니까 엔비디아 외에 AMD라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렇게 바뀌는지 한미 반도체 또 그쪽의 지표를 봐야죠. 원인 지표죠. 특정 고객향 장비 매출 급증 수주 단고 이런 것들도 한번 공시는 안 한다고 했지만 이게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분기별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삼성이 얼마를 들어가고 마이크론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은 이게 이제 매출이 급증하고 수주 잔고가 늘고 이런 걸 보면 삼성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는 거죠. 신규 고객사 코멘트가 또 있는지 실명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신규 고객사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간접 지표도 있습니다. 현장이라든가 공급망, 천안이라든가 평택 관련 협력사에서 발주 반입 소문이 나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삼성이 HBM4 출하는 시작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역전은 수율과 물량이 증명해야 완성된다는 얘기죠. 첫 출하는 사실이고 스펙은 11.7GBps를 넘어서 최대 13GBps까지 공식 코멘트로 보도 자료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로 보는 건 앞으로 이 3분기 동안 물량이 늘었는지 수율이라든가 원가가 뚫렸는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삼성에서 극비로 한다고 하지만은 아름아름 알려지는 것이 우리 반도체 업계의 정설입니다. 한미 반도체 TC 본도의 삼성 라인 투입은 가능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개 근거로 확정하기 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 장비 운영 전환 부담에 시사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올해 10월 한 말 정도에 열리는 반도체 대전에 또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미 반도체에 또 만날 겁니다. 만나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삼성이 그동안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업계 최초로 2월 12일 날 HBM4를 출하를 해서 고객사에 아마 비행기 타고 지금 갔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삼성으로 회복하는지 좀 더 두고 보고,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P6 6기에 대한 소식이 비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도 제가 따로 취재해서 이번 설 연휴 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